인중여포, 최강의 싸움신 토르, 인류의 종말을 건 인간 대 신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종말의 발키리는 2018년 연재를 시작한 작품으로 인간과 신이 1대1 생사 대결을 하는 능력자 배틀물입니다. 역사적 인물들을 부활시키는 것도 이제는 진부하다고 느꼈는지 신화 속 신들과 대결합니다. 종말의 발키리, 사이타마라면 제우스 킬 가능? 그 전에 간략한 줄거리. 왜 싸우냐? 천년마다 모든 영역의 신들이 모여 인류의 존망을 투표합니다. 의장인 제우스가 최종 판결을 하려 할 때 발키리 브룬힐데가 인간과 신의 대결 라그나로크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나섭니다. 신들은 코웃음을 치며 거부하지만 브룬힐데가 쫄았냐고 하자 신들은 이성을 잃고 라그나로크에 찬성을 합니다. 물론 인간의 종말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겠으나 브룬힐데의 목표는 오만한 신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너무도 많은 시련을 줬기 때문일까요? 신의 죽음에 대한 상상은 고대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북구 신화만 봐도 신은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엄청나게 강해서 인간은 털끝 하나 못 건들 것 같지만 거인에게 죽고 늑대한테도 물려 죽고 때론 자기들끼리 죽이기도 합니다. 적당한 타격을 입힐 수만 있다면 죽일 수 있는 존재, 신에게 복수하는 클라스. 브룬힐데는 반쪽이나마 신이기에 인간의 멸망과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나서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고 신들의 적이 됩니다. 승패 후 남은 신들의 노여움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인간 측을 위해 13인의 발키리 자매들이 무기로 변신합니다. 인간의 무기는 신의 무기를 절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면 괜찮지만 지면 자매들조차 소멸하는 생사결, 웬만한 원한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아무리 그래도 인간과 신이 대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신들은 좀 너프된 것으로 보이고 인간 쪽은 초능력자 수준입니다. 특이한 점은 능력자물처럼 신과 인간 모두 궁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룬힐데에 의하면 인간 중 최강자는 여포라고 합니다. 궁극기는 스카이이터, 하늘을 갈라버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포는 궁극기를 수련할 당시 약 4만여 개의 방천 화국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방천 화국의 무게를 추측해보자면 전위가 사용했던 극의 무게가 80근이라고 하죠. 한나라 당시 척도를 보면 약 18kg, 너무 무거워서 말이 안 됩니다. 방천 화극과 비슷한 무기는 할버드인데 무게가 2.5에서 3.5kg입니다. 일반적인 할버드보다 2배 무게 7kg라고 가정하겠습니다. 7kg을 4만 번, 거기에 방천 화극의 끝을 손가락 사이로 잡습니다. 괴물 같은 힘이지만 스피드나 맷집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힘에 자신이 있어서인지 여포는 토르의 공격을 계속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기술적으로 싸우기보단 힘과 힘의 대결. 여포는 토르에게 상처를 입히고 망치를 튕겨내긴 하지만 토르의 궁극기에 두 다리가 부러지고 결국 사망. 마지막 힘까지 짜내지만 결과는 패배였죠. 토르도 작중 묘사를 보면 사람만한 망치를 한 손으로 휘두르고 과거 수십의 거인을 한순간에 괴멸시킨 전적이 있죠. 하지만 그의 궁극기를 여포가 튕겨냈다는 점에서 여포보다는 파워가 살짝 낮아 보입니다. 또 여포의 창기술을 못 피한 것을 보면 스피드도 비슷하거나 한 수 떨어집니다. 다만 토르의 신기가 발키리의 가호를 받은 여포의 방천 화극보다 지능적인 플레이보단 힘 대결만 한 것이 여포의 패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룬힐데가 여포가 인간 중 최강이라고 했지만 특수 능력까지 생각하면 참가한 인간 측 파이터 중엔 상대의 모든 능력을 카피할 수 있는 신의 눈을 가진 아담이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신 측에선 아담을 상대했던 제우스가 제일 강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궁극기. 제우스 하면 주무기를 번개로 생각하실 텐데 작중에선 육체파입니다. 그것도 무지막지한 근육질로 변신해서 공격합니다. 거기에 궁극기는 시간을 뛰어넘는 펀치입니다. 광속의 90%로 야구공을 던지면 공 앞에 원자들과 충돌해 핵융합이 생겨 핵폭발로 도시가 쑥대밭이 된다고 합니다. 주먹도 마찬가지. 제우스의 궁극기는 한 방 한 방이 핵폭발급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우스의 궁극기까지 아담은 카피.
승부는 아담이 육체의 한계로 인해 사망하지만 제우스와 난타전까지 가능했던 것을 보면 맷집도 초합금급수로 보입니다. 6차전까지의 묘사로는 제우스가 신들 측에선 최강, 그 외의 신들은 토르와 비슷하거나 조금 약하게 표현됩니다. 여포는 힘으로만 봤을 땐 탱크톱 마스터나 초합금과 비슷해 보이는데 맷집은 한두 단계 약해 보입니다. 대신 궁극기 스카이히터의 위력은 하늘을 갈라버릴 정도, S급 히어로는 될 것 같습니다. 토르도 여포와 비슷하죠. 뭔가 다른 기술들이 많아 보이지만 작중에선 표현되지 않습니다. 뮬리르라는 사기급 무기가 없다 하면 애매합니다. 그런데 원펀맨의 동제도 육체적 능력은 일반인 수준이지만 아이템빨과 지능으로 S급 상위권입니다. 어차피 토르와 뮬리르는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토르도 히어로 등급은 S급 충분히 받습니다. 그들보다 강한 아담과 제우스는 당연히 S급이고 괴인으로 치면 용급 최상위는 그냥 먹고 들어가겠죠. 만일 제우스가 시간을 뛰어넘는 주먹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고로스보다는 강하다고 점쳐봅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라그나로크 대결은 13대 13이 붙는 경기. 아직 대진표에 인류 최강자들이 더 남았습니다. 브룬힐데는 상대편 대진표를 미리 알고 장단점을 파악해 적절한 상대를 내보내는데 원펀맨 히어로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참고로 신기 연성을 하지 않고도 원펀맨 히어로들은 만만한 싸움을 벌이겠으나 설정상 인간의 무기는 신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하니 신기 연성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히어로들 단숨에 1, 2티어는 그냥 레벨업, 6차전까지의 원작을 바탕으로 대진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제가 감독이 되어 인류를 구원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차전 토르, 무지막지한 상대죠. 작중 여포처럼 무식하게 정면으로 들이대면 대부분 필패할 겁니다. 브룬힐데가 캐릭터 성격 파악을 덜했네요. 토르에게 정면으로 덤비지 않고 요리조리 피하며 재빠른 공격을 가할 캐릭터, 바로 번견맨입니다. 신기 연성으로는 번견맨의 괴랄한 스피드를 한층 높여주는 것으로 토르 열심히 궁극기를 날리지만 계속 빗맞춥니다. 작중에선 힘 대 힘으로 대결하다가 토르의 망치가 각성하지만 번견맨과의 싸움에선 망치가 각성할 만큼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격돌할 일이 없으니까요. 결국 여기저기 상처를 입다 힘을 잃고 쓰러지는 토르. 신들이 비겁하다고 욕하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하지만 번견맨 뒷발로 귀를 긁적이며 무시합니다. 2차전 제우스, 작중 전 우주의 아버지 제우스. 그 상대는 원래 모든 기술을 카피하는 신의 눈을 가진 인류의 아버지 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신급 능력을 모두 카피하다가 과부하가 걸려 자멸하고 말죠. 패배는 패배. 제우스의 능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번개가 아니라 육체, 시간을 멈춰버릴 정도의 스피드 마스터입니다. 파워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핵폭발급, 따라서 엄청난 스피드와 만일 타격을 허용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치트키 한 번만 쓰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머리 영웅 사이타마 출격! 사실 1차전부터 사이타마가 나오면 다 쓸어버리겠지만 라그나로크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제우스의 어떠한 공격에도 하품을 하며 마트 세일 포스터를 보는 사이타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우스 궁극체로 변신해 공격하다 시간 제한으로 탈진. 사이타마 원펀치로 제우스 제압. 3차전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카리스마로는 최강입니다. 다만 신이라는 오만함과 자만심에 꽉 차 있어 상대 파악 안 하고 사사키 코지로를 무차별로 공격하다가 카운터를 맞습니다. 사사키 코지로의 특수 능력은 가상실전, 마치 마블에서 타노스전 때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사사키에게 맡겨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1, 2차전 연속으로 인간이 승리하면 작중 코지로와의 대결처럼 포세이돈이 방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적절한 상대는 포세이돈의 특기는 엄청난 속도의 창찌르기. 이런 고속전엔 사이타마와 음속의 소닉에게 시달리던 섬광의 플래시가 제격이죠. 신기연성으로 검까지 강해지고 필살기인 섬광창을 포세이돈에게 날리면 4차전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는 작중에서 신의 편에 섰습니다. 인간 편인 잭 더 리퍼의 속임수와 더러운 전투 방식으로 데미지를 입다가 결국 사망하죠.
잭 더 리퍼의 특수 능력은 작중 유일하게 인간이 신을 뛰어넘는 능력이라고 하는 악의, 딱히 진짜 특수 능력은 아니고 목적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캐릭터입니다. 범죄자는 아웃, 탱크톱 마스터 인, 신기 형성은 맷집 강화. 종말의 발키리에서 헤라클레스는 불굴의 의지와 12가지 시련을 통해 얻은 권능을 사용하지만 인간인 잭 더 리퍼가 당하고도 살아있는 것을 보면 내구력을 뚫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스피드도 애매한 수준. 거기다 헤라클레스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할 때마다 신체가 훼손됩니다. 장기전으로 가도 유리하지만 탱크톱이 무지막지한 힘으로 바위를 투척하고 맷집으로 타격을 버티며 들이댄다면 앞선 캐릭터들보단 조금 고생하겠지만 무난하게 헤라클레스는 쓰러뜨리지 않을까요? 5차전 시바. 원래 창, 활, 도끼 등 8개의 신기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용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격투가의 모습입니다. 궁극기도 춤같은 탄타바 윤회 무용. 상대는 전설의 스모 선수 라이덴 타메에몬입니다. 라이덴의 특수 능력은 근육,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엄청나 몸이 견딜 수 없기에 백패란 능력으로 억제를 하고 있었죠. 삿바의 신기 연성된 능력으로 근육의 봉인을 풀어 싸웁니다. 그 무시무시한 힘은 손바닥치기로 시바의 팔 3개를 찢어버릴 정도. 그래도 작가가 양심은 있는지 스모 선수가 시바를 이기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시바를 상대하려면 궁극기인 화염 공격을 견디는 화염 내성이 필요합니다. 조합금 쿠루비카리 투입! 신기 연성으로는 파워만 더 강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강철 같은 육체는 시바가 아무리 타격을 줘도 끄떡없고 궁극기로 화염 공격을 한다고 해도 내성이 있어 통하지 않죠. 멘탈이 약해 정신 공격에는 취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바씨는 육체파 난타전을 벌이다가 결국 시바 퇴장. 6차전 칠복신 영복. 원전에서는 복을 주는 7신을 말하는데 종말의 발키리에서는 영복이라는 하나의 신에서 나눠진 존재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작중 원래 신의 편에서 나서기로 한 석가모니가 인간 측으로 배신하면서 석가모니의 상대가 되죠. 영복은 사실 종말의 발키리상에서 석가모니 한정 상대역으로 보입니다. 영복을 칠복신으로 만든 것이 석가모니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바뀌어도 상관없이 원한을 가진다는 전제를 깔겠습니다. 영복의 특수 능력은 불행, 자신이 느끼는 불행이 커질수록 무기인 도끼가 점차 거대해지고 강해집니다. 12장을 뒤덮을 정도로 커지죠. 석가모니는 상대에 따라 적절히 바뀌는 무기 육도곤, 방패가 되기도 하고 곤봉이 되기도 합니다. 원작의 흐름대로라면 석가모니가 이기겠지만 그래도 저라면 석가모니처럼 상대가 힘을 키우지 못하게 일격필살로 해치워버리는 존재를 영입하겠습니다. 바로 아토믹 사무라이. 언제나 진지한 아토믹 사무라이라면 영복이 힘을 키우기에 방심하지도 않을 것이며 초반에 아토믹 참으로 순식간에 결판을 지어버릴 겁니다. 6전 전승! 여러분, 제가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사실 원펀맨 캐릭터들이 이미 신급이네요. 아파컬처.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 계속됩니다.